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장에서 물이 샌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방배동에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이제 약국이고 2층, 3층 그렇게 이제 주택용으로 쓰는데 3층에는 이제 건물 주인이 살아요. 주인이 살면서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도배도 다시 하고 등박스도 만들고 천장에 뭐 조명과 뭐 다 싹 바닥부터 하여튼 뭐 욕실이랑 다 뜯어서 고쳤습니다. 뭐 여름도 괜찮고 옥상에 방수도 다 했어요. 우레탄 방수 다시 하고 여름도 괜찮고 가을도 괜찮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어느 날 천장이 이렇게 젖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심각하죠. 원인을 살펴봤어요. 근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천장에 그렇게 구멍이 많이 안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층 건물 맨 옥상 그 슬래브가 있잖아요. 물론 단열을 이제 했겠지만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밑에 뭐 스티로폴 대고 단열은 했지만은 이게 좀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고 우리나라 이제 단열이 그렇게 강화가 안 됐을 때다 보니까 단열이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천장에다가 다운라이트를 설치하느라고 구멍을 많이 뚫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뭐 LED 전구에서 전구 자체에서 열이 안 납니다. 근데 종전에 쓰던 다운라이트 그 필라멘트식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기구 안에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져 있어요. 공기가 다 통합니다. 그래서 천장에 줄 맞춰서 가로 세로 뭐 다운라이트를 한 9개 정도를 박아놨어요. 가운데는 메인 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내 공기가 천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계절은 관계없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천장 그 안에 옥상 슬라브 그 밑에가 천장 안에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습하고 더운 공기가 그런 다운라이트라든지 그런 등기구 그런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슬라브 바닥면에 결로가 되는 거예요. 결로. 응축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겨울에 심할 때 추울 때는 그 밤에는 기온이 그 슬라브 바닥이 막 영하로 떨어져요.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그 결로됐던 물이 서리가 되죠. 응축수가 얼어붙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천장 안에 온도가 올라가고 슬래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또 얼어붙었던 물이 녹아서 줄줄 흐릅니다. 그러면 무슨 천장 안에 배관이 터진 것 같은 또는 옥상에 뭐 방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이제 프리핸드를 그렸는데 이 맨 위층 옥상이 있고 그쵸 슬래브 건물이에요. 슬라브 겨울철에 뭐 슬라브 바닥 온도가 한 뭐 5도씨 천장에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쭉 심어 놓으니까 그 사이로 실내 공기가 막 들어갑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25도에다가 상대 습도 60%. 그 밑에 층은 중간이 되죠. 윗집에도 실내 온도가 유지되고 자기네 집도 실내 온도가 유지되니까 그 바로 밑에 층은 실내 온도 25도, 상대 습도 60% 마찬가지지만 그 3층의 바닥, 그러니까 2층 집 천장 슬래브 온도는 한 23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슬 맺힘 현상이 없습니다. 그쵸? 2층 집 천장에 다운라이트를 박았던 안 박았던 습공기가 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결로 생길 염려가 없어요. 근데 메인 2층, 3층은 그렇게 다운라이트를 쭈르륵 박아가지고 글로 실내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운데 결로가 돼서 그렇게 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왜? 천장에 공기가 이렇게 새 나갈 구멍이 없었거든요. 다운라이트도 안 받고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습도가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이 사진은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다가 조금 정차해 있길래 제가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실내에서. 근데 뭐냐면 자 바깥에 비가 막 올 때 비 맞으면서 이제 그 지하 램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리창 바깥에는 결로가 없겠죠. 왜? 비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실내로 들어와서 와이퍼로 빗물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는 결로가 안 생기고 와이퍼가 지나가지 않은 그 가장자리 부분 거기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결로가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와이퍼가 닦은 부분보다 와이퍼가 안 닦은 부분은 유리창 표면 온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약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낮아요. 왜? 차가 달리면서 와이파가 작동하는 부분에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증발돼서 뺏어가는 기화열이 안 생깁니다. 근데 와이파가 물기를 안 닦고 다니는데 이쪽에는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차가 달리면서 기화열로 뺏어가요. 그래서 와이파가 닦지 않는 그 부분은 와이파가 지나가는 부분보다 온도가 조금 낮아요. 약 1도 정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들어가니까 바로 그쪽은 또 결로가 생기고 이 와이파가 지나간 쪽은 결로가 안 생겨요. 그렇게 이 결로라는 게 예민합니다. 그 미세한 온도 차이, 노점 온도를 경계로 그렇게 결로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미묘해요. 또 내부 결로라는 게 있는데 벽체 내부에 거기에 이슬 맺힘 현상으로 벽체가 젖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 결로. 제가 이제 손으로 좀 그려봤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이 벽을 중심으로 외부와 실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는데 그 지금 구성은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실내 쪽으로 단열재가 있고 단열재를 또 석고보드로 한 겹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내 기온은 20도씨고 실외 기온은 한 0도씨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요 분홍색, 빨강색으로 선이 뭐냐 하면은 각 부분에 온도를 쭉 그렇게 연결한 선이에요. 실내 공기, 자, 20도에서 쭉 해가지고 석고보드 근처에 오니까 벽체 표면 온도가 좀 낮잖아요. 약 18도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로 와서 석고보드에서 점점점 가다가 단열재를 지나니까 실내 온도가 쭉 떨어지죠. 약 한 3도, 2도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단열재죠. 단열재를 중심으로 실내 쪽은 기온이 높고 실 이쪽 외측은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콘크리트 이쪽 면이나 저쪽 면이나 뭐 기온 차이가 한 1도, 2도 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죠. 그렇지만 단열재는 단열재 이쪽 면, 이쪽 면 온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빨간 선이 그 온도를 쭉 이은 선이에요. 뭐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 구배라 그래. 온도 구배, 온도 경사선이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점선 찍은 것이 노점 온도 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결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 온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 그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결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지금 기온은 20도예요. 20도인데 이 방 안에 노점 온도가 예를 들어서 12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12도. 그 노점 온도라는 게 뭐냐면 12도 이하, 12도 이하의 어떤 표면 온도가 있으면 거기에 이 방 안에 있는 습기가 거기에 가서 달라붙어서 결로가 된다 이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방 안의 온도를 다 밀폐를 하고 12도까지 낮추잖아요. 12도까지 낮추면은 여기에 습도가 상대 습도 100%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를 더 낮추잖아요. 12도보다 더 낮추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수증기의 일부는 이제 결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노점 온도라는 거는 어떤 공간 안에서 최대한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의 그 온도, 그거를 노점 온도라 그래요. 조금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면은 제 지난 그 결로에 대한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에서 초록색 점선은 그 노점 온도 선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콘크리트 쪽에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노랗게 칠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빨간 선의 그 온도, 벽체의 온도, 구조체의 온도보다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 있죠. 노점 온도는 초록색 선인데 그 밑에 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각형 부분, 거기가 결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내부 결로라 그래요. 내부 결로. 그러면 내부 결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벽 내부가 젖게 되고 콘크리트가 젖으면 단열 성능도 더 떨어지고 건조할 때보다. 그 다음에 습기로 인한 백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허옇게 또 시멘트 국물 같은 게 이렇게 배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러한 내부 결로를 없애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뭐 제가 길게 설명을 하기는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실내측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온 다습한 쪽에, 실내 쪽에 거기에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층,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비닐을 하나 깔아서 막아주면 돼요. 저 석고보드 그 바로 밑에다가 비닐을 한번 쫙 깔아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내에 있는 이 고온 다습한 습기가 많은 것이
거기서 차단이 돼요. 온도를 막는 거는 단열재, 이 스티로폼 같은 게 하겠지만은, 자, 습기를 막는 거는 단열재도 여러 종류죠.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뭐 아이소핑크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방습 기능이 있지만은, 유리솜이라든지 라굴 같은 거, 그런 거는 방습 성능이 없어요. 솜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측에, 습도가 높은 측에 방습층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를 방습층을 중심으로 이 바깥쪽은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습도는, 외기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습도가 이렇게 낮다가 비닐을 지나가면 그쪽에는 습도가 높죠. 방 쪽에는 습도가 높아서 지금 노점 온도선이 이렇게 초록색 경사지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비닐막을 중심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게 돼요. 그 노란색 삼각형, 그 내부 결로가 되는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결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측에 방습층, 즉 비닐막을 해준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 결로라는 게 예민한 만큼 좀 어려워요. 꽤 오래됐는데, 제가 그 집을 지을 동안 약 한 뭐 6개월, 7개월 걸렸는데, 갑자기 그때 건축주께서 해외로 발령이 났어요. 외국의 어느 나라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 특급 호텔 공사의 책임자로 발령이 갑자기 났습니다. 해외로. 그래서 자기 본인의 집 다 지을 동안 한 번도 못 와보고, 제가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출장이 끝나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 댁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댁에 냉장고가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대가 있는 것 같아요. 냉동고에다 냉장고 다 합쳐서 한 대여섯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냉동고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막 습기가 안에 꽉 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딱 이런 겁니다. 그 냉동고 테두리에 패킹 있죠. 패킹, 고무 패킹이 이렇게 탄력이 좀 있는데, 거기가 탄력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틈이, 이렇게 문을 닫아도 그 틈이 있더라고요. 골로 공기가 솔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 습기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냉동고 안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결로가 생기면서 냉동고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성에가 끼는 겁니다. 결빙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성에가 껴서 얼음이 그렇게 맺히죠. 그거를 뭐 뜯어낸다고 뭐 주기적으로 계속 칼로 막 이렇게 찍어서 뜯다가 잘못하면 냉동고 거기 내부에 빵꾸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얼음을 제거해내고, 그 고무 패킹 있죠. 패킹을 다 갈자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반 거기다 뭐 휴지 같은 거 솜을 넣으면은 어떻게 돼? 습기에 또 스며들면은 솜이나 휴지가 이렇게 다 짜부러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솜을 좀 뜯어다가 유리솜을 거기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패킹 뒤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서 탄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니까 이제 딱 밀폐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 거기에 성에가 끼겠어요? 결빙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90도 돌려봐요. 돌려보면은 여기를 천장면이다, 석고보드를 천장면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 안을 천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일로 습기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결로가 생길 일이 없죠. 이 천장 공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다운라이트를 막 박으니까는 일로 공기가 들어갔어요. 또 여기에 냉동고라 그러면 여기에 또 패킹이 어디가 또 벌어져가지고 일로 습공기가 올라가서 또 결빙이 되고 결로가 생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석고보드 여기에 비닐막을 하나 깔았어요. 왜? 여기에 습공기가 못 들어가게 여기다 비닐막을. 그러면 이 부분이 결로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원리는 다 비슷해요. 이 안에 있는 습기가 많은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노점 온도 이하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노점 온도를 이렇게 표시한 요 선이거든요. 여기에 노점 온도는 요 부분의 노점 온도는 한 얼마가 돼요? 약 한 5도씨 정도 되겠죠. 5도씨. 근데 요 부분에 지금 이 벽체 요 부분에 온도는 얼마예요? 약 한 2, 3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5도씨. 5도씨보다 낮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부분 여기가 내부 결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내부 결로.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석고보드 여기다가 비닐을 한번 쳐줘요. 비닐. 비닐을 실내 측, 고온 측, 습기 높은 측에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습기가 오다가 딱 막히죠. 딱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습도가 높아요. 그 대신에 요 비닐막을 중심으로 이쪽은 겨울철에 습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습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점 온도 선이
비닐막을 치면 딱 와서 비닐에 부딪혀서 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노점 온도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이 삼각형 부분이 없어요. 노점 온도보다 낮은 부분이 없다, 온도가. 그래서 결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 건축 설비나 냉동, 공기조화 이 분야에서는 이 습공기 선도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왜? 이 물이라는 게 이게 증기로 돼 있다가 액체 물로 돼 있다가 또 냉동되면 또 얼음으로 변했다가 증기로 변했다가 막 이게 기체, 액체, 고체로 막 변해요. 이 그래프 선상에서 막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대략 여러분들은 원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습한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결로가 생긴다. 그 물의 양이 무시를 못한다. 제가 지난 영상 이제 결로는 없습니다. 결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 방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응축돼서 결로가 생기는지 그 물의 양을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그때 한 200cc 뭐 우유 100 우유 컵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응축수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